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정비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공혜성 평택역 주변 정비팀장입니다. 우리 부서는 1월 13일 조직 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철도물류팀과 평택역 주변 정비 추진단을 통합하여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철도사업과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본 정비단은 시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녹색철도 교통망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라는 2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2022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GTX C노선 평택 연장 추진입니다. 지난해 GTX C노선 평택 지제역 연장을 위해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협약 체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GTX C노선 민간사업 시행자 협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GTX C노선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위한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오산시와 공동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상하여 GTX 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발전과 비례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100만 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트램, 모노레일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장래 평택시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쪽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고속철도와 1호선 전철, 광역버스 등 환승이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결절점인 평택 지제역에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동측 환승센터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자 하며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완료 이후 동서연계 합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리맥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평택역 광장이 특색 있는 원도심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 및 실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케이트 상가 정비 사업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의 중으로 재결 협의와 상가 이주를 독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아케이트 상가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입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작년부터 추진된 시, 경찰서, 소방서와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과 행정 지도 점검으로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개발사의 적법한 개발 제안에 대하여 광장 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협의하고 조속한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연계 수립입니다. 원평동은 안성천 생태축 기반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원평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택역 서부와 노을 생태문화공원 간 안전한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신규 상권 창출 등 재생의 축을 만들고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여 행복주택 도입, 청년 창업센터 구축 등 정주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철도 교통망 구축과 우리 시 대표 관문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철도사업 평택역 정비단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그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배 의원님 하시죠 뭐. 무슨 저 업무에서 이 지제역 업무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거 출발했을 당시에는 우리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이 주 업무였었잖아요, 그죠? 네, 쌈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업무 분장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조직 개편이 1월 13일자로 돼서 철도 업무가 네. 저희 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업무만 빼가지고서 여기 저 업무 분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속칭 얘기해서 이제 옆에 삼리가 같이 개발이 맞춰줘야 이제 바란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 시행 업체가 이제 우리 이제 개발과에다가 그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사업 신청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격 요건은 부여가 된 건가요, 그 업체? 네, 작년 11월에 그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네. 그 저희 도시 재생과에 그 사업 제안서가 그 제안이 돼서요. 네. 사업 제안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제안서 수용 통보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구역이 그 저기 그 구역 내에 그 공영 주차장 들어가는 쪽 거기서 일정 부분은 끊어져 있죠 지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BTA들인가 그 친구들이 그 사업 계획서 제출한 내역이 그 전체 섹터를 다 들어갑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4,000평 정도 되고요. 예. 그 주차장 끝에 역에서부터 주차장 끝에까지가 그 행정구역상은 그 평택동이고 예. 그 옆쪽으로는 통곡동입니다. 통곡동이죠. 예. 근데 평택동이 약 한 10,000평이 예, 조금 예, 넘고요. 이쪽이 한 3,800평, 예, 4,000평 가량 되는데 요 10,000평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동 쪽만.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다가도 좀 그쪽 그 통곡동 쪽을 따로에는 그 업체가 있다고 그런 소리 들려고 그러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10,000평을 하려면은 지금 그 현재 그 3815 경부선 국도 가지고서는 교통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8m 이상 안으로 저 셋백을 해가지고서 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 통곡동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8m 뭘로 셋백할 거예요 뒤로다가 도로를
거기까지는 그냥 구도로 그대로 오고 로터에서 바로 거기까지 한 100m 되는 그대로 오고 거기서부터 뒤로 8m 셋백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제안서 심사를 할 때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네. 할 때 그 지구 외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교통 평 그 영향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게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쪽은 이제 통복동으로 짓는 데는 조건으로다가 교통을 확보를 해라 네, 네. 그런 조건으로다가 예. 그럼 그게 안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 팔겠어 나 안 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은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교통 영향 평가가 현재 지금 이 성매직결지 앞에 9 1번 국도가 네. 그 폭 20m의 네, 중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터미널 앞에는 그 대로 3류라 이제 25m인데 네, 네. 지금 터미널 앞에는 4차로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그 성매직결지 앞에 도로는 그 왕복 2차로에 네. 그 이제 좌회전 대기 차로에서 네, 이제 네. 3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게 그 셋백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4차로가 운영이 되고 뭐 이제 교통 영향 평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가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업 시행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뭐 제가 뭐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저희 민원인들이 거기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쨌든 간에 그 쌈리가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은 나머지 부분 통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저 3,800평도 같이 다 이제 그 개발이 돼야만이 원활하게 모든 게 맞물려 가는데 지금 그쪽 그 3,800평 통복동 지구는 이제 뭐 그분들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뭐 높으니까 이제 그 사업주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그래도 어차피 그거를 그 토막 내 가지고선 도저히 이게 이 개발이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그 성매 직결지 내 그 원평동 가는 지하차도까지가 한 14,000평 정도 되고 예. 쪽에 통복고가 철거된 그 통복지구 예, 도시개발 예. 사업지구까지가 거기가 한 4,000 예. 평이 좀 넘거든요. 예. 거기가 한 4,000평이 좀 넘는데 예. 전체적으로 통복동 지역으로 보면 약 한 8,000평 가량 예.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도 뭐 여러 사업 시행자가 뭐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아직 시에 뭐 정식으로 예. 제안서가 접수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쪽대로 이제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현재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그 가장 기초 단계인 제안서가 접수돼서 예. 그게 법적 그 요건 그 기본 면접 요건만 충족이 되냐 안 되냐만까지에까지 뺏겨 와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시민 공청회 공청회도 필요하고 공람도 필요하고 이제 의회 보고도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절차가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게 이제 GTX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뭐 지금 뭐 양쪽에 뭐 대통령 후보님들도 다 여기 GTX를 이제 평택까지 이제 뭐 연장을 하겠다는 서로들 다 이제 공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정이 이렇게 빨리 안 나는 모양이에요. 네, 현재 GTX-C는 당초 노선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당초 노선에 대해서만 이제 그 협약을 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계속 이제 그 연장 건의를 했었고 작년에 그 화성시 오산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거를 같이 이제 노력을 하자고 이제 예. 그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여기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5억 원은 저희가 2억 5천을
그 대구 오산시에서도 똑같이 이제 2억 5천을 대서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여기에 이제 화성이 빠졌어요, 슬그머니? 화성은 그 병점역까지 연장하는 건 별도로 지금 용역을 화성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병점에서부터 예, 평택까지 지제역까지. 네, 평택 지역까지. 오산시 구역은 오산시가 부담을 하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선 우리가 평택한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것도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면 이것도 한 2년은 이제 용역 결과만 나오는데 2년 기다려야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제 협상하고 이제 그 차량 구매나 이제 운영 이게 방안 아직 이거 먼저 번에 발주 안 했어요, 이거? 예, 올해 예산이 서서요. 네. 지금 오산시에 저희가 2억 5천을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오산시에서도 그 이달 중에 2억 5천을 저희한테 그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입금이 되면은 저희가 용역 발주를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거 거의 용역 끝나는 데만 2년. 이 용역 결과 가지고서 또 이제 중앙부처랑 협의회는 또 상당 기간 잡아먹을 것이고, 그죠? 기존의 경험칙상, 그죠? 그럼 평택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판단하는데도 빨라야 3년, 늦으면 4년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자들께서 모두 다 공약을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더 좀 촉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뭐 다들 딴소리들 하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저희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구들 보면 되고 나면 늦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되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하루 좀 이 기간을 그 행정적인 절차를 좀 땡겨서 확정이라도 돼야만이 좀 이게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이게 또 지역 주택 문제하고도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맞습니다. 문제하고도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빨라도 의사결정하는데 뭐 빨라야 한 4년 정도를 뭐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아무리 빨리 이거 의사결정했는데 된다는 결정이 나려면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지 이게 뭐 결정이 날 것 같네. 저희가 내년 그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이 실무 협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네. 용역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은 네. 이쪽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직접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인근 지자체하고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4년도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한 10년 가야 저기 뭐 죽은 다음에 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6쪽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걸 잘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폭망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아주 그냥 골칫거리인 곳도 있더라고요. 요 유사한 이제 그 저 교통 수단들이 뭐 충분히 거기 가서 뭐 시행착오를 안 겪을수록 또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내 도시 교통 수요에 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고 예.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저희 관내나 인근 지자체에 연결되는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 4차 이제 5차 교통 계획에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반드시 좀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용역해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뭐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간에는 철도에 대한 저희 자체 계획이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 국가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저희가 그 지역 간 연결하는 망을 그 마련을 해서 국가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필요한 건 또 이게 뭐 민자를 갑자기 도입할. 느닷없이 뭐 철도망 막 그래가지고 일도 혼란스러워. 이거 생전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보도 없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뭐 철도가 튀어나오고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쪽에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이게 업무가 분장이 돼서 넘어온 모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계약은 체결해서 계약금은 넘어갔어요? 지제 세계조합 쪽으로? 계약금 그 작년에 이제 그 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네.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150억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올라오기 전에 이제 네. 조합에서 조합장 새로 됐다고 네, 이제 새로 인사를 새로 오셔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가는 이거 매매 금액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저기 약정된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현 매매 계약 당시에 그 감정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계약 금액은 확정을 했고요. 픽스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예, 238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돈만 주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줘야죠. 거기가 이제 환지 문제하고 좀 병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네, 네. 자, 거기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그 96개인가 그 환지 취소된 곳에 포함되죠? 여기 땅도요? 예, 일부가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확정돼서 치유가 된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지금 이제 염려하고 있는 거는 그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정식적으로 구축하는 거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쪽에 그 평택지제역 서측 개발을 할 때 같이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이전에 지금도 이제 지제역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그 이용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주차장이나 기반 시설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 환승센터 부지를 미리라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정식적인 사업 전에 좀 그 널찍하게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 대기 시설이나 좀 편의 시설을 조성을 해서 시민 편익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아주 저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거 그거 아까 말씀 주셨듯이 환지 취소가 된 상태 일부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네 분의 그 출마자 중에서 다 똑같이 환지를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겠다고 다 공약을 하시고서 지금 다 당선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제 뭐 어떻게 뭐 그분들 구성원들 간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기존에 환지한 건데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환지에 대한 거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네. 저희가 결정해 놓은 기반 시설이 변경될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예,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판단. 자기네들 간의 소유권의 문제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 날 바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반 시설로 돼 있는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다. 네, 네. 아 그러시면은 뭐 조합도 좀 차르라고 얼른 뭐 예산 돼 있으면은 정리해서 뭐 취급하시지 뭐 가지고 있을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조합장님 오늘 처음 뵈가지고요. 예. 앞으로 계속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번에 여기 뒤에 조감도 아니 그 당시에도 이제 저도 이 용역 할 때마다 제가 들어가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 용역 결과는 우리 평택시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다 이 개발을 다 남겨주는 조건하에서 용역 경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참고상으로만 하실 건지. 이 계획은 이제 그 도시공사 그 만약에 지제역 서측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 도시공사가 주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여기까지도 다 도시공사로다가 넘어간다. 예, 그렇게 좀 계획- 일괄 계획은 추진을 할 그렇게 계획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이건 따로 뭐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동서 다 홀라당 다 그냥 저 도시공사로 다 이관을 하시겠다. 네, 네. 네, 일단 알았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뭐 하도 들어서 이제 뭐 됐고요. 여기 11쪽에 성매매 직결지도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나와봐 얼마 정도 정리가 되나 그랬더니 아직도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대요. 예, 아직도 뭐 야간에는 예, 한 2, 현실적으로. 30군데 예, 예.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번에 그 경찰하고 각 기관에서 활동 단속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뭐 소멸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뭐 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 연말에는 또 이제 그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저희 시청에서도 또 와서 예, 그 예. 종사자들이 또 집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예. 아직 뭐 전면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뭐 막으려고 맘만 먹으면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물리적으로 좀 하는 것도 이제 부작용이 많이 또 생기고 그런 해야 문제 되는 때문에 부분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으신 거다. 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만드는 그 대안을 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텐데요. 예, 그 이제 그 지원조례 탈성매매 지원조례를 각 예,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이제 직업 활동비나 이제 주거 안정비를 일부 지급을 하고 그 금액들이 다 좀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 의지가 좀 그 많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지금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이렇게 그 지원 사업 마련한 거보다도 그걸 굉장히 폄훼해서 좀 낮게 그 홍보를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그 받을 대상이 없다거나 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호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상담소가 설치가 돼서 네. 상담소에서 직접 이제 그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사업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그분들 의사를 직접 묻고 이렇게 파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회장님. 어떻게 그래도 뭘 해야 될 역사적 의무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네. 예, 소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이 대충 다 짚고 넘어간 건데 GTX 시무수한 그 후배 연장 추진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가 2억 5천은 확보된 거죠. 네, 2억 5천이 확보가 됐고 저희 예산서에는 그 오산시에서 납부할 2억 5천까지 해서 네. 5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그 이달 중으로 2억 5천을 납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납부해야죠. 네. 이거는 좀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 같아. 왜냐면 지금 이 GTX 노선이 평택시까지 연장돼야 그 서울시 그 주택 그 대란 있죠. 그런 것도 좀 풀 수 있는 과제고 또 지방으로 좀 여기는 지방 아니면 위성소 도시권 내 들지만은 그래도 그 거리 그 통합거리 이런 거 단시간 내 갈 수 있는 거리가 확보돼야만이 지방에서도 그 주택을 줘도 이게 매매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래서 대통령들이 그 출마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이를 거는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거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이게 끝나더라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공약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그 5년 내 임기 동안 5년 내에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이 추진도 빨리 병행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용역 발주는 바로 할 수 있게 네. 행정적인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그 돈이 납부가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그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도 결정되면은 그 행정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결정되면 공약실로 그 넣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공약사항 이행 그 저기가 있다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평택시의 뭐 애로점 같은 걸 그런 걸 양쪽 대통령 그 저기 출마자들한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 그 가불지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그 긴밀하게 예, 협조를 그러니까 하고 여기 있는 뭐 사항이기 홍기현 때문에 국회의원도 뭐 주제 뭐 실무 간담회도 개최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양스럽기도 했는데 예. 저희도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께서 이제 공약을 하신 게 그 의원님들 실을 통해서 이제 다 그렇게 발표가 된 거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뭐 철도망 구축 우리 평택시가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옛날에 잘할 때도 우리 평택시가 교통의 중심 체제다라는 걸 기존 타이틀을 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의 광역 그 저기가 중심 체계가 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마련해야만이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타도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가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는 마련해야 된다. 어느 때 무슨 제도 제한이 들어갈 때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중심 체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평택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간에는 저희가 이제 철도가 경부 축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서해안선이 이제 그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 개통 계획에 있고 이제 그 포승 평택간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망 구축을 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 철도망이 시간 차 뭐 이렇게 뭐 광역 뭐 교통망이라든가 뭐 도로 사정이라든가 뭐 차량이 너무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시간대를 정확히 마련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철도 구축망이에요. 그리고 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뭐 철도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장애 요소를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출퇴근 용이하기 좋고 시간대별로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철도망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축해서 우리 평택시가 교통의 중심체 역할을 독특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이제 저기 성매매 직결지 폐쇄 추진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성매매 직결지 폐쇄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8기 뭐 민선 7기죠. 7기 때 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이 성매매 직결지 폐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연치 않게 또 도시개발 그 사업지로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또 민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또 강해서 하려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매매 집결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 분들 현재 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과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 여성들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좀 다른 쪽으로 뭐 제도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 어디 가족 여성과나 뭐 여성 가족부나 뭐 이런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제한이 적다. 내가 생각해는 이분들이 물론 이제 교육 이수해주고 교육 받고 뭐 해서 어디 제2 취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분들이 떠나게 하려면은 어느 사업준비금이라든가 뭔가를 좀 세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은 제도적으로 어느 부서가 하든지 그런 건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했는데 어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저희 지금 그 성매매 직결지가 생긴 지가 저희들이 한 70년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간에 그 성매매 직결지에 대해서 그 뭐 많은 노력도 했었지만은 여기 그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 게 이제 작년에 그 처음 그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게 이제 작년이었었고 금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을 그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안대로 사업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그 법적 근거, 예? 처음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조례 속에서도 우리는 조례 속에 있는 게 다 법적 근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담아낼 수 있는 거. 그 외로 하면 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데 이건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무슨 사회적 협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아닐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체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근거론이 있다면은 다른 도시의 그 사례 같은 것들 좀 받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또 도시개발 좀 민간 도시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럼 도시재생과에 지금 신청을 해서 승인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뭐 공청회라든가 그 자체 내에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청회 한번 또 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올 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저기 민간 도시개발 사업 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뭐 법적 근거 없이 직접 요구하기는 먼저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사업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협상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도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지만은 그런 공청회 그 자리에서도 그 성매매 집결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운영자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그 보상 가격에 쳐서 이분들이 이전할 때 저기 지금 나가게 할 때 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좀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제도적 역할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그 이제 여성들을 고용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행법에 위배된 일들을 하고 있는 물론 거기 때문에 알아요. 현행법에 좀 위배되는 어려움이 사항이라고 좀 그래서 그걸 쫓아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시가 좀 안고 가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안고 왔던 부분이고 좀 불법 행위를 했지만은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 내쫓지는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또 이런 책임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보상이 돼서 그분들이 좀 정착할 수 있게끔은 이렇게 좀 제도적 역할을 좀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 저희 그 이제 그 각 기관별로 이제 관계기관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잘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작년에 마련된 그 안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보고 그 더 필요한 부분이 뭔가 있나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활 직업 훈련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주고 왜냐면 지금 어차피 공청회를 열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과에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기 그건 때문에 절차이기 예, 때문에 그 공청회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시 행정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줘서 이분들이 좀 정착되었으면 어디 정착되는 것보다도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우리가 이제 시민 뭐 자활 교육을 받아서 뭐 좋은 제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은 이게 사업의 이쪽 부서로 넘어온 거예요? 얘도 진행했던 부분 사업이에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 평택역 서측에 예. 예. 그 일부 용지를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제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LH에서 이제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토지 모양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제 재생과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정주 여건을 좀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평택역 서측에서 이제 안성천까지 이제 녹지 공간, 보행 공간을 확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노을생태문화공원이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이 북부 쪽에는 진이천 시민유원지가 좀 자리하고 있고, 근데 서부 쪽에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시내권에서는 이제 먼 거리다 보니까 시내권에 시민유원지라든가 시민 쉴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권역별로 따지자면 이제 원평동 노을 생태 문화공원을 하고 있는데 올 3월에 첫 삽을 떠요. 올 네. 3월에 첫 삽을 뜨게 되면은 여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준공이 됐을 때는 대대적인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민 단지로 시민 유원지로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좋고 가깝고 역세권에서 가깝고 5분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러면 시민 유원지라는 것도 만들었을 때 관광단지에 10명 오는 데하고 1000명 오는 데하고 어디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봤을 때 더 활성화가 클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래 각 부서마다 문화관광센터에서 이거를 시민 유원지를 하지만은 또 역세권 개발 추진단에서도 이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도시계획과도 그래요. 똑같이 그 부서도 이제 도시계획을 풀어서 화천 지역 그쪽 신덕리 마을 쪽에도 좀 일부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 활성화 연계 수립 방안 수립도 같이 병행해서 좀 빠르게 같이 병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아직 행정 절차가 덜 끝나서 예.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리맥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예.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에 담아서 사업을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우리 단장님이 좀 번거롭겠지만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부서 거기서 이제 저기 시민유원지를 활성화 저기를 하잖아요. 착공을 하잖아요. 거기 또 도시기획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지금 자전거 이제 봄 되면 이제 자전거들을 해서 지금 평택시가 전국에서 좀 뜨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가 좋은 조건을 자리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기에서 자전거를 끌고 전철을 싣고 차에 싣고 해서 평택역 원평동 시민유원지 하는데 그쪽을 종착역으로 해서 아산권으로 해서 저기 평택호 관광단지, 아산, 현충산, 탑 이렇게 해서 다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요.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수변 있잖아요. 수변 그 자전거도를 이렇게 마련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평택호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예. 주말에 특히 이용객들이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해서 원평동도 자전거 산업에 좀 특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생과에서 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이제 그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평택역 주변 정비단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해주고 지금까지 침체됐던 평택역 주변 지역 활성화가 안 됐는데 참 무지하게 어려운 그 성매매 직결지 구도심 이런 걸 벗어나고 탈피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단장님과 단장님 이 단에서 철도사업 추진단에서 이렇게 적극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더 좀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네, 우선은 아까 사명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6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해서인데요. 우선은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고 그 용역 내용에는 트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 그리고 여객 전철화 그리고 환승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밑바탕에 전제로 깔린 거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본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이제 철도망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선이 되고 그 평택포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연결하는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 예산은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트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중앙동에서 나왔었어요. 서정동이었나? 네, 서정동, 중앙동에서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교통수단으로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시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교통 관련돼서 혹은 이렇게 좀 금액이 좀 많이 투입된 그런 용역 보고회를 가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용역 보고회의 중간 보고회나 뭐 이제 최종 보고회 가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좀 어이없을 때가 좀 있어요. 분명히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대로 뭔가 평택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리뭉실한 거예요. 되게 두리뭉실하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좀 있거든요. 중간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의견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처음 참석한 게 최종 보고회일 경우에는 이미 나와버린 용역 보고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제 이 용역을 이제 우리 정비단에서 주셔야 될 텐데 좋은 질문을 준비하셔서 용역을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질문이다라고 하면 잘 구조화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좋은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주실 때 저는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단장님께서
트램 그리고 모노레일 그리고 여객 전철화 환승체계 구축에 대해서 미리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용역 보고서에 꼭 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트램이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정동이나 중앙동처럼 구도심 혹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트램을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신도시에서 미리 도시 계획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좀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평택시에 트램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관광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도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연결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잘 공부하셔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 한 해도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철도망 구축이나 이제 그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이 신설되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 저희 철도계획팀장은 이제 계속 준비를 했던 그 팀장이고 저는 이제 업무가 합쳐져서 계속 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에 꼭 그 필요한 시설이 도입돼서 시민들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들인데 6페이지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저도 어쨌든 평택 로컬 포럼 때 좀 참여를 해서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평택역 추진단에서 이제 철도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한시적으로 평택역 추진은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철도라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봐서 제가 보기엔 이제 뭐 철도 개발과 뭐 이런 형태로 좀 이 조직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축에서 어쨌든 뭐 지금 뭐 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던 뭐 평택역 주변에 대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철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안중역 같은 경우에 이제 KTX 지금 이제 노선이 이제 확장되는 방안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 정차역으로다가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들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서해선에 KTX 예. 도입하는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예. 이제 용역이 이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저희가 이제 안중역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구상도 좀 있어야 되고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거기에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이 도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게 이번에도 사실은 KTX가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안중역에 이제 철도가 이제 홍성까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홍성이 예, 목적지라고 말이죠. 홍성에서부터 이제 원시까지 서해선은 돼 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이쪽에 경부축 KTX 노선하고 이제 연결을 청북 쪽에서 이제 화성으로 연결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중역에 KTX가 정차를 하게 되면은 지금 계획한 역 규모보다 좀 더 확장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이게 국가 철도망 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 혼자만의 사업들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이번에도 이제 노력을 많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철도 물리팀에 했었지만 또 다른 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중창적인 충청남도의 홍성이 또 도청 소재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평택항하고 관련돼서는 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철도 관련해서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는 길에 있고 홍성이나 충청남도는 어쨌든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또 KTX 필요하고 전철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협력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 부발선도 예. 이 지자체들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이 KTX 도입되는 노선도 이제 그 연관되는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협의체를 구축을 하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안중역이 지금 철도가 올해 말 개통인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 개통 계획인데 그 실무선에서는 아마 조금 늦어지지 예. 않을까. 하는 뭐 최소한 내년 초 상반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제 개통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전에는 뭐 철도니 전철이니 막 그랬지만 결국 이제 철도잖아요. 이게 송산역까지 가거나 뭐 지금 이제 정해지진 않았죠. 우리가 종착역이 송산이 될지 그 위가 될지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제 철도의 필요성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도권 안에 연결돼 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철이잖아요. 지금 이제 수도권 전철이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송산역까지 지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치면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신안산선이나 이런 것들 연장선에서 좀 바라보고 그걸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철도망 구축 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 이유가 그 신설되는 국가계획하고 우리 예. 시 계획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네. 그 용역에서 저희가 그 인근 지자체 노선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 국토부에 적극 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슈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기 충청남 도지사님 대통령선 후보 나오고 그러실 때 한번 평택 방문한 기억 때 제가 한번 던져놨었거든요. 아니 진짜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철도가 아니 전철이 좀 통과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충청남도와 같이 협력이 되면 그래서 신안산선 같이 준 GTX급들이 전철이 들어오면 어쨌든 지역의 철도보다는 더 균형 발전에 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전철이. 그래서 예, 그렇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이 계획 속에서 같이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역에. 그래서 한번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슈가 시작되는 거하고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예. 저희가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검증을 한번 하고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그거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 좀 더 철도 관련해서 좀 우리 지역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항까지 연장 노선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4차 철도망 계획인가요?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 저기 평택항까지 연장은. 예, 그 지금 평택항까지 이제 그 3단계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예, 3단계. 거기 예. 거기 이제 평택시 매립지가 아직 매립이 덜 돼서 예. 사업 시기를 조금 좀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매립지가 언제 될지 지금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뭐 위치를 옮기고 뭐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한번 준비를 하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전국 세계 5대 항이면서 5위 항이면서도 유일하게 철도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기반 시설들은 좀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물류에서의 철도가 차지하는 의미들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해서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철도망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보이고 우리 철도 물류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계속 애써 주셨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국가 사업이라는 게 지방자치에서 요구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진전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끝에 지나가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라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과장님 계시면서 같이들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람이라고 치면 그 이제
보통 지금 이제 기존에도 지금 어쨌든 지금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철도도 건설이 되고 계속 철도망들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뭐 부채도로나 이런 것들도 보통 지금까지는 뭐 농업인들이 쓰는 농로도 뭐 3m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농업인들이 교체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5m 이상 지난번에 이제 철도 우리 물리팀장한테는 제가 좀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5m 이상 6m까지 확보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넓게 확보해 놓으면 시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철도 관련돼서는 좀 요구할 사람 요구하고 또 이제 이번에도 철도는 이제 다시 안중역을 이제 개통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잖아요. 예, 예, 그 받을 때도 좀 정확하게 받아갖고 좀 미비하게 딴 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우리 출동물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농로 관련해서 가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민원이 발생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부 체납 받을 때도 좀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 좀 미리미리 계획된 거 잘 되나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설물을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의 시설물은 예. 저희가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인계서 작성 전에 그 현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서 예. 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거 평택역 이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보상 이제 2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어차피 지금 보상 단계라 뭐 저기고 계획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돼서 설계가 다 진행 이제 끝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아케이트 보상은 현재 이제 대상자 61명 중에 20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보상 협의를 했고 이달 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 9월에 신청한 그 재결이 토지수용위원회가 경기도에서 개최가 돼서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보상 협의를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공타까지 진행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케이트 철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러면 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설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는 저희가 아직 그 이쪽에 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단계가 못 와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리맥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최종 보고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리맥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의 실설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설계를 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업은 저희가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케이트 철거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저기부터 보상해서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장 시작한 거 좀 제대로 좀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제 집장촌하고 그쪽에 이제 관련해서 아까 뭐 지금 사업들이 좀 민간 사업들이 어쨌든 뭐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이게 한 틀로 딱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뭐 사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좀 여러 가지 평택 시민들이 좀 저기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평택에 대한 이미지들이 과거에 너무 그냥 좀 이런 부분들의 직장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들이 많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쨌든 되게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요 근래에 어쨌든 새로운 이미지로 다 뭐 평택 삼성전자 유치하고 또 이제 카이스트도 이제 유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뭐 찬물로 끼얹는다 막 이런 시민들의 공론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좀 평택역의 주변이 좀 새롭게 정비가 돼야 이 평택이 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조직이 생긴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질문은 끝났고요. 어쨌든 올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어쨌든 철도하고 평택역 주변 추진단이 나름대로 어쨌든 좀 중심에 서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